박정희 한판 승부 매주 목요일 대한민국 평론계 최강의 승부사 네 분을 만나는 날이죠. 정치토론 승부사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서정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오늘도 박성태 실장님과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눈이 왔네요. 네, 예, 박 실장님 눈을 좀 맞고 오신 것 같은데 예, 약간씩 첫눈이 흩날리고 있습니다. 흩날리고 있습니까? 예. 아 도로 상황 크게 나쁘진 않고. 잠시 뒤에 나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전하게 운전하시면서 한판 승부 들어주시고요. 자 그럼 바로 현안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특검이 김건희 씨에게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일단 검찰의 구형 적절성 여부 이 나오는데 먼저 우리 강성필 대변인부터 말해볼까요? 일단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예. 정치자금법 4년, 그다음에 이제 특가법상 알선수재, 그리고 자본시장법 해가지고 11년, 도합 15년. 어허. 그리고 이제 뭐 추징금도 뭐 8억, 그다음에 뭐 1억 해서 뭐 9억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특검이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세 개의 혐의, 뭐 나머지 혐의들도 좀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 예. 어쨌든 이 세 개의 혐의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구형을 했다고 좀 보고 있고, 예. 그럼 과연 이제 이 15년의 구형에서 몇 년이 선고가 될 것이냐? 판사가 예, 그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 네. 요즘 이 그 희대 사기꾼이었던 그 전총조 씨가 많이 회자가 됩니다. 아 예. 추억의 이름 전통조. 네. 아. 근데 전총조 씨가 이제 사기 혐의로 예. 30억을 해먹었어요. 예. 이분이 아마 15년 구형에 13년 선고 받았거든요. 어.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스펙으로 봤을 때 김건희 씨가 전총조 씨보다 못할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러면서 다음 이제 혐의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적정선이 한 약간 설득력이 있었는데. 50%의 한 7년 선에서 이번에는 좀 방어하면 될 것 같다. 옆에 법률가가 굉장히 흠탄 눈으로 쳐다보고 네, 있는데 뭐 정확하죠? 예, 서 이 변호사님. 정도면 로스쿨 가도 되겠어요. 지금 이제 그 정치자금법하고 알선수재는요. 예, 최대가 5년 이하입니다. 둘 다. 예. 수천억 받아도 5년입니다. 그럼 법이 잘못된 거네.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명태균 예. 여론조사 정치자금하고요. 예, 그다음에 통일교 선물 받은 게 예, 알선수재라는 거예요. 예. 이게 5년 최대항인데 이게 문제고 3년 구형했잖아요. 하나 정치자금만 가지고. 예. 그다음에 주가 조작은요. 권오수 회장이 집행유예고 김건희 여사보다 더한 전주도 벌금형 받았습니다. 그래 받았잖아요. 예, 따라서 이게 저는 구형을 한 5년 정도로 봤거든요. 예. 3배 이상 이게 말도 안 되는 구형이다. 아마 제가 보기에 실형 넣으면 한 2년에서 3년 저는 이게 예상합니다. 내년 1월 28일 지금 한 예. 2년 나올 것 같다. 일단 박실장. 권오수 회장의 1심 구형은 징역 8년이었습니다. 최종으로는 징역 2년에 집유 3년이 나왔지만 1심 구형은 8년이었고요. 그리고 주가 조작 수익이 5억 원 이상이면 3에서 6년, 가중되면 이제 4에서 7년, 더 가중되면 10년까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아마 가장 높은 단계로 검찰이 구형한 거기 때문에 맞다고 보고요. 앞서 이제 전총조 씨랑 비교했는데 그러고 보면 김건희 씨가 이것밖에 안 되라는 생각도 들잖아요. 최순실 씨가 구형이 25년, 최성원이죠. 순실이라고 하면 또 거기서 뭐라고 하니까 최성원 씨가 구형이 25년이고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이 징역 18년입니다. 그런 걸 따지면은 최성원 씨가 이거 나보다 훨씬 더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그럴 수 있지만 예, 이번에 나온 건 주가 조작과 세 개. 3개 그리고 건진으로부터 받은, 그러니까 통일교로부터 받은 이 8천만 원 상당의 금품, 그다음에 명태균 씨 여론조사, 이것 3개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한 3배 정도는 최소한 더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뭐 서희건설 안 들어갔죠. 반클리프 이런 거 안 들어갔고 예, 또 그 외에도 공거부기. 뭐 청탁금지법 여러 가지가 다 안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최서원 씨가 크게 억울할 리는 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혐의를 다 합치면 예. 최종 선고량이 18년 이상이죠. 윤희석 대변인. 글쎄 뭐 구형이 뭐 많다 적다 네. 의견이 많겠죠. 거기에는 이제 우리의 감정이 또 들어가니까요. 법감정. 예, 중요한 건 이제 선고인데 일단 징역 15년이 놀랍지 않은 정도로 느끼게끔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었고, 또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실제 받은 어떤 목걸이와 똑같은 뭐 모조품을 따로 또 예. 마련해서 대응을 한다든지, 또 주변 사람들 수사기관 가서 진술하는 것을 또 허위로 하도록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보도가 됐기 때문에 중형을 면치 못할 것 같다. 앞으로 뭐 남은 단계가 많으니까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자 이제 김건희 씨가 이제 어제 최우진수에서 입장을 밝힌 걸 몇 가지 좀 얘기를 해보면 억울한 점이 많지만 내 역할과 자격에 비해 내가 너무 잘못한 게 많은 것 같다. 특검이 말하는 것은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다. 어쨌든 나로 인해 국민들에게 큰 심려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한다. 국민께 신뢰다라고 했는데 자 일단 김건희 씨의 최우진수 여러 문장이 있어요. 자 국문과 예. 예, 이번에 일단 신경이 논리적으로 안 맞죠. 예. 일단 뭐 억울한 점이 있지만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많은 잘못을 한 것 같다. 이건 그냥 뭐 접두사로 그냥 들어가는 얘기고 예. 눈길을 끄는 건 어쨌든이죠. 어쨌든 어허. 음, 어쨌든 나로 인해 어쨌든 나로 인해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음, 근데 안 맞는 단어가 그 뒤에 진심이에요.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보면 딱 알 수 있지만 보통 사과를 가지고 싸울 때 예. A와 A가 뭔가 좀 잘못했어요. 어. 사과를 할 때 내가 잘못했어. B가 뭘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A가 어쨌든 내가 잘못했어. 뭘 그럼- 잘못했는데 막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붙으면 진심으로 사과하는 게 아니죠. 그게 사과하는 태도야? 라고 붙죠. 어쨌든은 닥치고 그냥 잘못했으니까 그만 넘어가자라는 얘기예요. 예. 근데 뒤에 진심으로 죄송하다, 진심으로 반성한다가 나오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바로 1분 내의 얘기에서도 이렇게 말이 안 됩니다.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하려면 어쨌든이 빠져야 되는 거죠. 국문과 일타 강사의 분석이었고요. 자 우리 일타 강사. 저는 최우진술의 그 핵심은 억울한 점이 많고 다툼의 여지가 많다. 예.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를 갖다가 세상에 이걸 정치자금이라고 하는 게 어디 있고 김건희 여사가 정치인도 아닌데 예. 정치자금법 하니까 공범도 아니고 윤 대통령하고 말도 안 되는 게 저는 법리적으로 예. 다툼의 여지가 있고요. 억울한 것도 이게 많은 거예요. 음. 우리 역대 뭐 대통령들 중에 당선 축하금 선물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걸 뭐 정당화하는 건 아니지만 탈탈 털어가 선물 좀 받은 걸 가지고 이게 뭐 마치 이게 엄청난 뇌물로 알선수재인 것처럼 하는데 과연 이게 통일교를 통해서 무슨 청탁이 뭐가 됐겠습니까? 대통령은 뭐 종교재단 해산까지 운운하던데 예. 신자들 당원 명부 다 압류했다가 나중에 2,000여 명 몇 명 없었어요. 실제. 예. 저는 그리고 통일교가 민주당에도 후원금을 주는데 민주당 싹 빼고 국민의힘 20명한테 1억 4,400 주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과연 법리적으로 알선 수재, 알선의 행위가 있는지 다툼이 많다, 억울하다. 기본적으로 도이치모터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의미로 봅니다. 자 강성필 대변인. 그 일본에서 그 어떤 기사에 조회수가 100만 넘게 나왔답니다. 통일교 관련.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예.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종교와 관련해서 뭐 잘못했으면 해산시켜야 된다. 예. 여기에 대해서 사실 아베 전 총리를 이 시해한 사람의 예. 어머니가 아. 통일교에 과다한 돈을 내 가지고 그게 맞아요. 문제가 돼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일본에서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해산시키려고 하는데 예. 지금 뜻대로 되질 않아요. 아하.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런다는 거예요. 아, 한국 대통령이 이런 것에 낫다, 부럽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못된 통일교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뭐 중계 뭐 별로 없다, 괜찮다는 식으로 말하면 정말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것도 아닌 김건희가 도대체 왜 본인의 수사는 그런다고 쳐요. 근데 무슨 김혜경, 김정숙 제일 어이없는 게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기가 뭔데 챙기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 김건희 씨가 했던 말 중에서 제일 화가 났던 게 신뢰. 어쨌든 신뢰했다. 국민께 신뢰했다. 국민께 신뢰했다. 이 신뢰라는 거는 제가 알기로 뭐 신뢰지만 예, 지나가도 될까요? 그렇죠. 오늘 이제 시간이 돼서 끝나서 저 가야 돼요. 예. 신뢰하겠습니다. 신뢰지만 먼저 일어나도 될까요? 이게 이런 정도의 지금 사과한 거거든요. 이거 예. 사과가 아니잖아요. 예. 근데 김건희 씨는 아직도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중형을 면치 못하겠다. 더 화를 불어 일으켰다 그렇게 봐요. 이 재판 과정이 이제 일반인으로서 똑같은 혐의를 받는 사람이 받는 것과는 예. 다르잖아요. 대통령의 배우자였던 분이 예. 재직 시절 또는 그 직전에 있었던 일들로 인해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는 과정이니까 일반적인 상황하고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대통령 배우자로서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거기에 대한 평가까지 고려를 하면 김건희 씨의 최후 진술은 상당히 아쉬워요. 더 절절하게 예. 본인이 잘못했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하는 건데 표현 자체 뭐 단어 선택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은 아쉬움이 있고 또 정말 진지하게 그 표현을 했느냐 이게 이제 중계는 안 되고 기자분들이 들어가서 취재를 한 거잖아요. 뭐 중간에 좀 뭐 헛웃음을
쳤다든지 예. 이런 것들이 보도되는 게 왜 보도가 되느냐 이것까지 이것까지 판단을 해야 한다. 예, 그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김건희 씨 변호인 측이 이제 시대적 감정에 개입된 징벌 수준의 형량이다. 상징화된 인물에 대한 총체적 응징 심리가 과도하게 도입됐다. 저는 서정훈 변호사님한테 여쭙고 싶은 게 예. 아까 이게 검찰의 잘못된 기소고 네. 아니 지금 뭐 당선 축하금 받을 수도 있고 어. 당선 축금을 역대 정부 다 받았다. 그래서 뭐 목걸이, 통일교 해준 게 뭐냐? 물론 반박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죠. 저는 이렇게 쉽게 반박할 수 있는 얘기를 서 변호사님이 하는 거 보면 일종의 티키타카를 노린 고의로 이렇게 하신 거 아닌가. 그래서 뭐 ODA도 있고 많이 있죠. 그리고 뭐 복지부 장관의 축사도 있고 많이 있는데 어쨌든 상관없이 근데 당선 축하금 변호사시잖아요. 김건희 씨 변호를 맡아서 아니 역대 정부 다 받았는데 뭐냐 무죄 나올 것 같아요? 그보다 이제 이거 알선 아니 그것 좀 얘기해 그러니까 주세요. 통일부가요. 알선 수재라는 게 뭐냐?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에 대해서 알선을 해가지고 대가를 받았는데 윤 대통령이 조사를 못했잖아요. 과연 이게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한테 무슨 알선을 했고 예. 그래서 윤 대통령이 무슨 통일교에 해주는지가 불명확하더라. 예. 따라서 이 알선 수재 좀 다툼이 많고 음. 다 해봤자 알선 수재 1조 받아도 5년 이하거든요. 예. 1조를 받아도. 근데 지금 이게 8천만 원인데 거의 뭐 15년이니까 5하면요. 아. 거의 법정 최고형으로 다 해놨잖아요. 아니 예. 그건 좀 다릅니다. 알선수재가 말씀하신 대로 5년 이하에 1,000만 원 이하가 맞는데 예. 법대 안 냈어도 비슷하게 알고 있죠. 예. 그런데 알선수재 구형은 4년이에요. 지금 이제 합쳐서 11년으로 돼 있거든요. 11 두 개 합체가 주가 조작하고 알선 수재가 11년, 정치자금이 정치자금법이 4년입니다. 4년인데 정치자금법이 4년. 정치자금도 이게 1,000억을 주도요. 5년이하거든요. 5년이야. 그럼 이게 최고형으로 거의 가 있잖아 4년이면. 예. 따라서 이게 그 시대 감정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거는 정치적인 저는 이게 마녀사냥 재판이지 법리에 의한 재판이 아니다. 정치자금 예를 들어 뭐 1억 받아도 구형 그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자금법에 대해서는 5년 이하로 구형이 맞게 돼 있는 거고 그다음 앞서 11년 얘기한 거는 그거는 위에 그 자본시장법 그러니까 도이치 주가 조작 그 이득이죠. 이득이 8억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범위 냅니다. 물론 그 범위의 상단 정도가 되는 거죠. 특가법상이잖아요. 알선수재. 그러니까 거기다 가중이잖아요. 네. 알선 수재는 이게 문제예요. 특가법밖에 없고 원래 형법에는 없는 죄고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최고형으로 알겠습니다. 다 구형이 돼 있어요 세 개가.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추경호 원내대표 얘기로 넘어가 보죠. 자, 이분 영장이 이제 기각이 됐어요. 재판부가 기각 사유에 대해서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건데, 요거 이제 서정훈 변호사님 예측이 이제 맞았습니다. 예. 이거는 이게 법조인하면 100% 누구나 다 100% 안 된다 했잖아요 법조인 중에. 갑자기 얼굴이 밝아졌어요. 아니 이거 굉장히 구속된다는 밝아졌어요. 법조인은 없었어요. 정치인은 있어도 법조인은 없었어요. 아, 개중에 있었습니다. 예. 예. 법조인 중에 예, 예. 이 법리 조정이 된다고요. 갑자기 눈빛이 흔들리셨는데. 이거는 정문을 내려고 했어. 공수장을 제가 다 봤는데요. 예, 예. 세 개가 없더라고. 아, 공범이 없어요. 공범. 피해자가 없어요. 예. 그다음에 직권이 없어요. 음. 공범이 없는 내란 혼자서 내란합니까? 음. 공범이 없어요. 그다음에 피해 본 사람이 국회의원 중에 아무도 없어요. 뭐 다 18명 뛰가 투표할 사람 하고 하기 싫은 사람 안 한 거지. 예. 피해자가 없어요. 예. 그다음에 원내대표가요. 권한을 가지고 관청이 아니에요. 음. 근데 교섭단체 대표로 우리 총무입니다. 총무. 이 사람이 뭐 명을 내리고 권한이 있거나 직권을 남용할 직권이 없어요. 그 당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예. 법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걸 구속영장을 청구해놨으니 이거는 뭐 법을 아는 사람 다 기각으로 봤죠. 아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게 네. 공범이 없긴 없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전화하고 공무관계 한덕수가 2분으로 공모 특정을 못했어요. 아 그러니까 공장에. 그거는 아직 이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됐을 뿐인 거지. 어쨌든 유죄가 된다면 공범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피해자가 왜 없어요? 아니,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아니 왔다 갔다 하게 해가지고 나 투표 못했다라고 하는 사람 특검 진술했다잖아요. 마지막 직권이 없어요. 직권이 없는데 왜 장소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해요?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가지고 아주 확실하게 소명이 안 됐을 뿐인 것이지 예. 무슨 공범이 없고 피해자고 직권이 없다 이거는 정말 법감정이 안 맞아요. 근데 피해봤다는 사람이 예. 김상욱, 조경태, 김혜지 이런 분들이 가서 진술한 거예요. 있네요. 피해봤다고. 그러면 있네. 어? 있어요. 제 말 다 투표했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특검에 가서 진술한 분들이 예. 전부 투표했던 18명이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리고 그때 의장실에서 원래 알려줍니다. 또 TV로 생중계를 했어요. 국회 예. 본회의사장. 예. 가고 싶으면 누군 뛰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 뭐 추경호 원내대표가 시간을 안 알려줬다는데 생중계를 하고 있고 본회의 장면을 그리고 의장실에서 계속 보이라 다 표결한다 다 알려줬거든요. 어느 국회의원이 가고 싶으면 가는 거예요. 헌법기관이.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인석 대변인. 아유 뭐 제가 뭐라고 해야 될지 서정욱
변호사가 그냥 변호인 하시지 그러셨어요. 이렇게 열변을 토하시는데 왜 변호를 안 법정에 맡으세요? 가서. 왜 선임견을 안 냈어요? 예, 그게 궁금하고 일단 자주 연락을 합니다. 이제 중요하죠. 일단 법과 법 감정 그 예. 단어가 나왔잖아요. 예, 그 차이라고 봅니다. 법 감정이라는 거는 법으로 어떤 단죄되어야 할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는 감정들이 느끼는 감정들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 이제 진짜 법적으로 서정욱 변호사 말씀처럼 구속하기에는 좀 많은 무리가 있었다. 이 혐의가 소명이 돼야 되는데 예. 실제적으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다 추측했잖아요. 7분 동안 뭘 했을 것이다. 윤 대통령이 그 전에 경찰청장이랑 전화를 했으니까 그 내용이 국회의원 담 넘는 거 다 막아라 했으니까 뭐라고 했을 것이다. 예. 딱 그런 거였으니까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정치적으로는 계속 공세를 할 수 있으되 법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민주당 측 입장에서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만약에 영장이 이제 인용이 됐으면 발부가 됐으면 그 내란 정당 해산 위헌 정당 심판 청구가 하려고 했었던 게 좀 약화된 측면이 있거든요. 뭐 그런 면은 있죠. 근데 예. 이제 사실 우리 냉정하게 봤을 때 이게 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이 발부가 된다고 해서 그게 곧바로 유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어쨌든 이 심증이 물증으로 이어지는 음. 객관적인 어떤 음. 소명의 정도는 더 커졌겠지만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마지막 끝나서 유죄까지 이어져야지 저는 정당 해산까지는 조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은 합니다. 예. 영장이 확실히? 기각됐다고 해서 무죄가 아닌 거고요. 그렇죠. 내란죄가 아니라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미 뭐 많은 유권자들이 다 생각할 겁니다. 윤희석 전 대변인 말씀대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소명되지 않은 이유들은 관련자들이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봐요. 저는 99% 추경호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유권자들이 이걸 다 정치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물론 그것과 저는 위헌정당 심판 해산 청구는 좀 별개라고 봅니다. 저는 조금 부정적인 거고. 예. 근데 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이번에 영장이 기각이 돼서 내년 지방선거에 대구시장 거의 확실한 카드가 되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 그 잘 아시는 우리 서 변호사님 맞아요? 예, 지금 한 10여 명 있는데 그 중에 누가요? 가장 유력한 대구시장 대구시장의 후보가? 후보자들이 오 그렇게 많아요? 많아요. 거기 뭐 주호영, 윤재원, 그다음에 뭐 유영아 변호사부터 유영아 변호사도 예, 의원이죠. 예. 그게 뭐 한 10여 명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가장 앞서 나가는 건 맞아요. 이번에 TK에서 예. 추경호를 지켜야 된다. 예. 항상 이 정치는 맞을수록 체급이 올라가거든요. 뭐 저는 가장 유력한 주자가 됐다 봐요. 저도 뭐 내부 분위기를 들어보니까 예. 추경호, 주호영 이파전일 가능성이 크다. 이진숙 전 그거는 방통위원장은 이제 보궐선거로 아마 돌았을 겁니다. 보궐선거를 하면 국회의원? 단체장 하기에는 뭐 경험이나 어. 안 맞고 이제 그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 예를 들어 이게 추경호가 대구- 대구시장 가면 그 보시기 자리에? 비잖아요. 아. 거기에 1순위로 이진숙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유 다 해놨네요. 공심위원장 누구랑 상의하셨어요? 공관위원장 어드백 공관위원장. 아니 주류 측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주류랑 얘기했다는 거 아니야 지금. 증인 말씀해 보세요. 누구랑 아니, 뭐 얘기하셨어요? 아니 그냥 그렇게 다 예측하고 눈을 똑바로 보고 알겠어요. 술주자예요? 어느 주류를 말씀하시는 건지 죄송합니다. 예, 재밌었어요. 자,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 얘기가 나오는데 특검이 이제 22대 총선 당시에 그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에게 출석해 조사를 좀 받아라라고 통보를 했어요. 이제 김상민 전 검사를 윤 대통령에 공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도 거절을 해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 갈등이 생겼다라고 본 거죠. 조사가 필요하다 판단했는데 일단 한동훈 전 대표 전혀 응할 생각이 없다라는 게 SNS 입장 밝히신 것 같아요. 윤희석 그러니까 일단 본인이 직접 소환 통보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약간 언론 플레이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받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특검이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내용이 이제 아마도 총선 당시에 김영선, 김상민 두 분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 뭔가 듣고 싶다는 건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예. 이 관련해서는 원래 어떤 뭐 예를 들어 김영선 전 의원을 당시 의원을 공천을 하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김상민 검사를 공천하려고 했던 건지 하는 것은 한동훈 전 대표랑 관련이 없고 예. 당시 공관이었던 이철규 의원이나 장도영 대표한테 물어본 게 맞다. 이게 이제
한동훈 대표 그 입장. 생각이죠. 아. 왜냐하면 여기 그냥 컷한 거니까요. 뭘 알고 싶으면 거기다가 얘기를 해야죠. 예. 컷한 걸 가지고 뭐 수사에 뭘 도움이 줄 게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강성필 대변인.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사실 이 특검 수사 조사 받는 자체가 부담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쨌든 간에 윤석열 전 대통령 각 세워가지고 분열시켜서 졌다 뭐 이런 배신자 프레임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대표로서 그 당시에 공천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다라는 거는 그거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사실 지금 전당대회 치열하게 막 싸우고 그런 이유가 공천권 갖는 당대표 데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저는 정말 하나도 몰라요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거고 저는 나가셔가지고 투명하게 그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게 있다고 하면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나가서 난 모르겠다라고 왜 몰랐는지를 소명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아니 그 김건희 씨가 김상민 국회의원 시키려고 명태균에게 얘기하고 또 박완수 도지사한테 얘기하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근데 김상민 검사가 조국 전 장관 수사하면서 고생 많이 했으니까 해줘야 그렇죠. 된다 이렇게 네. 이제 김건희 씨가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저는 또 이제 지난 총선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김건희가 국회의원 배지 달아주려고 했던 사람들 좀 많이 막았다. 그래서 사실 또 관계가 더 안 좋아졌다라는 게 정가에 파다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그게 본인에게 사실 결과적으로는 자랑스러운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서명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특검이 일반적인 그런 특검 여야가 합의를 해서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다 참여를 하고 그랬던 특검이면 뭐 그 말씀이 맞을 수도 있는데 민주당이 단독으로 구성한 특검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데 그 당과 상대당 경쟁당을 이끌었던 당대표를 상대로 그 단독으로 구성한 특검이 불러서 조사를 한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 논리가 성립을 하려면 이 특검 자체가 여야가 같이 참여해서 구성된 특검이어야만 한다는 전제 조건.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책 제목도 이거죠. 국민이 먼저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국민이 궁금해하고 국민이 정말 진실을 알고 싶고 그 국민에게 득이 된다고 하면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죠. 민주당에서 국민 하시는데 감수하라는 그 내용 있잖아요. 아니, 지금 감수하라는 그 거. 한동훈 대표의 그 책 조건을 제목. 충족시킬 수 있는 그야말로 조건을 갖고 있잖아요. 의석 170석. 그걸 왜 충족을 안 시켜주시면서 국민을 앞세우고 우리를 정치적으로 압박을 하느냐. 거기에 답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저는 한동훈 전 대표 이걸 너무 정치적 프레임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전에 내란 특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했을 때도 예. 요구했을 때도 그렇고 물론 가는 게 피곤하긴 하죠. 예. 왜냐면 특검이 많은 부분들이 전 정권 또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 근데 거기서 잘못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뭐 순전히 정치적 의도만 볼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를 어제 한동훈 전 대표가 국회 가서 사과도 했고 계엄 본인이 또 막는 저는 그 부분 평가할 만하다고 봅니다. 작년 예. 12월 3일에 한동훈 전 대표가 냈던 메시지는 평가할 만하다. 그러면 절연을 명확히 하려면 지금 특검 수사에 전 협조하는 게 맞다고 봐요. 본인이 검사일 때도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뭐 다스가 누구 거입니까 할 때도 본인이 철저하게 수사했습니다. 그래서 밝혀낸 거예요. 예. 내가 굳이 도움이 되겠어 이게 아니라 특검이 철저한 수사를 해서 필요합니다. 라고 요청하면 가서 도울 수 있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유불리 불리하겠죠 약간.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국회의원 300명 중에 한 명 되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름 대선 주자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좀 더 크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여러 비판받을 점도 있지만 어쨌든 여당 당대표면서 대구에 가서 탄핵안을 건네야 된다. 사실 이런 메시지라면 더 커졌어요 체급이.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약간 예, 여기에서 너무 정치적 프레임에 거기에만 생각하는 건 좀 작다라고 그 얘기 봅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예. 다른 하시고 특검보다 민중기 특검은 적어도 특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계속 저희가 주장을 했잖아요. 그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사건의 수사 대상이었던 주식 관련한 추문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도 안 하고 본인도 이제 그만두려고 했다가 계속 이 직에 있는 건데 그런 분이 특검이라는 이유로 상대당 당수를 역임한 사람에게 당시의 공천 과정을 상대당의 공천 과정을 묻겠다. 예. 이게 맞냐는 거예요. 왜 그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저희 보고만 대국적으로 봐라. 크게 봐라. 국민을 앞세우고 이렇게 하시면 너무 그러니까 가혹하죠. 민중기 특검에 그런 논란 소지가 있다고 해서 그럼 민중기 특검이 한 모든 일을 부정할 거냐? 그럼 김건희 풀어줘야죠.
안 맞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에 예. 그 주식 관련의 의혹이 제가 있는 건 풀어주고 맞아요. 그런 얘기를 얘기한 건 아니에요. 민중기 특검의 모든 일을 그걸로 부정할 수는 없다는 논리가 거죠. 너무 비약을 하는 그럼 것 같은데. 민중기 특검에 가서 말하지 말고 따로 기자회견을 하세요. 따로 기자회견을 하세요. 당시 상황이. 예. 자, 우리 선호표 지금 저는 특검이요. 예. 오히려 이렇게 보수 분열을 노리기 위해서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 분열 행위 필요 없는 정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필요 없는 왜냐하면 이제 증인. 한동훈 대표도 공천에는 전혀 개입 못해요. 아. 공관위가 구성되면 예. 공관위원장 있고 공관위에서 하잖아요. 예. 그런데 한동훈 대표도 관여 공천에 못하는데 오. 이걸 캐겠다고 정의 나와라. 이거야말로 이게 저는 오히려 보수를 좀 분열시키려는 이런 게 특검의 이 정치입니다. 시간에는 우리 윤석 대변인과 저 우리 놀라가지고. 변호사가 같은 마음이야. 그래서 한동훈 대표 응하지 않는 게 맞다. 추경호 원내대표 갑자기 것 같아요. 공천은 이런 분이 하신다니까요. 공천은 어둠의 공관위원장. 아까 이런 아니, 분들이 하고. 아니 이미 국민의힘은 분열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다고 해서 분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관여하면 안 되죠. 김건희도 이런 거 관여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눈이 오고 있는데요. 운전하시는 분들 조심하시고 한판 승부 함께 하고 있습니다.